남가북이 남자들이 살면 이런 거는 참 이렇구나. 응. 이탄이 계속됩니다. 저희 신랑 같은 경우는 남한테 피해 주는 거에 대해서 되게 크게 맞아. 생각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내가 피해를 받으면 받지 남한테 피해 주는 거는 세상에서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거. 그 교육을 그렇게 받고 자랐어 그래. 근데 나는 약간 언니 아까 전에 생각 없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나도 맨날 오빠 나 생각 없이 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빠가 항상 생각 좀 있게 하라고. 생각이 있어야 된다고. 맞아. 그게 좀 다른 것 같아요. 내가 생각 없이 행동하면 이제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나는 아무런 가책이 없거든요. 근데 또 그런 것도 있어. 진짜 생각해보니까 이게 가끔 우리는 차 타고 가다가 뒤에서 막 사이렌이 울리거나 하면 순간적으로 움찔해가지고 우리 따라오는 거 아니지. 저는 아직도 그렇거든요. 경찰에 대한 그런 게 있어. 네, 그런 공포가 있어가지고 그러면 우리 신랑이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왜 경찰을 이렇게 무서워하지? 근데 내가 나한테 이런 트라우마가 있어 해도 말해도 아직도 운전하다가 내가 깜짝깜짝 놀라게 되면 이제 대한민국 온 지도 오래되고 우리나라 경찰이 어떻다는 것도 그 아는데 드라마란 그래. 이게 몸이 반응해서.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어. 요즘은 막 까도 계속 나온다 언니. 애들 사교육이 대한민국 치열하잖아요. 근데 제 친구, 그러니까 아이 반 친구 엄마가 이제 저희 아기랑 개월수가 더 낮아요. 그쪽이. 근데도 일주일에 수업을 2개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극받아가지고 집에 와서 남편한테 우리 시연이도 영어 선생님하고 1시간씩 일주일에 놀게 할까 이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르치면 되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빠는 시간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영어 네가 하면 되지. 은하가 가르치면 되잖아. 매일 그냥 10분씩만 가르쳐봐 이러는데 말을 못 하겠는 거야. 오빠 나 내 10분씩 영어 알아요. 가르쳐. 영어가 없어. 영어 못해. 너 중국어 하잖아. 이래서 중국어는 해. 중국어 하면 영어가 쉽다던데 이러는 거예요. 너무 쉽게. 안 되지. 아니 완전 다르지. 이게 뭐냐면 나도 똑같은 마음으로 이해하거든요. 내가 오빠 수정이네 반 있잖아. 그 엄마는 지금 학습도 시작했어. 그러니까 우리도 해야 될 것 같거든. 막 이러면 우리 오빠가 우와 남들이 한다고 해서 너도 하는 거 아니야. 이런 그러면 뭐지? 왜? 막 이런 그런 게 있어요. 언니도 똑같구나. 약간 또 우리는 어떠냐면 이제 한국 엄마들이 아니고 네, 북한 엄마들이 정보에 되게 약해요. 정보에 맞아요. 약하다 보니까 누가 뭐 한다 이러면 기가 이만해져. 북한에서 왔으니까 내 자식은 이런 거 뭐 시키면 시키면 좀 해야겠다 해서 남편한테 막 의지해가지고 여보야 그랬더니 그래도 뭐 하자 이러면 안 돼. 안 돼. 아직은요. 시작하지만 그냥 지금은 놀게 해 이러는데 놀게 한다는 그 말은 아는데 내가 괜히, 괜히 거지. 다 하는데 우리 아들만 못 그러니까 나는 하니까. 이게 공감이 안 오는 게 왜냐면 나는 우리 하나가 이제 7살 들어서 학교 다닐 때부터 내가 너무 바빴기 때문에 애를 그냥 방목하다시피 아빠한테다 그 맡겨놓. 우리 하나아빠가 혼자서 얘를 거의 다 먹이고 알림자 뭐 키운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게 한국에서 애를 키워본 경험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애 교육을 가지고 둘이 토론하고 이런 적이 없어. 저 여자 토론해봐도 밖에 나갈 여자니까 지 혼자 다 한 거야. 그러니까 너네는 지금은 토론을 했으니까 이런 공감이 나오는데 나는 우리 남편이 이제 살면서 지금도 이해 안 되는 게 뭐냐면 모르겠어. 나는 없는 세상에서 살다 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기도 그렇게 풍족하게 살아온 사람은 아닌데 집에 뭐가 있으면 다 내가야 돼. 남 줘야 돼. 남 줘야 돼. 옛날에도 내가 강의 갔다가 딱 나오면은 그 도시군에서 특산물 다 선물로 또 강의로 주면서 또 이거 있어. 그 박스를 가져다가 차에 뒤다 다 이렇게 넣으면 뭐 별게 다 있지 거기에. 그러면 다음날에 보면 다 없어져. 마누라 맨날 이런 게 잘해지는가 해서 그러는가 했어. 그때는 내가 뭐 어차피 계속 생기니까 줘도 된다 이렇게 그런 건 신경도 안 썼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2년째 지금 나 돈 못 벌고 앉아있잖아. 근데 정말 팬이 보내준 귤이야. 유기농이래. 근데 나는 귤을 안 좋아해. 우리 신랑도 그거 알고 그랬나봐. 근데 10kg를 보낸 거야. 그래가지고 베란다다 놔놨는데 몇 개 까먹으니까 어우 쉬어. 그래서 안 먹었어. 그냥 놨는데 그 귤이 이틀 있다 나니까 달아요. 엄청 숙성돼서 단 거야. 어머나 그때부터 귤 맛이 들었다. 그래가지고
조금씩 이렇게 퍼다가 저기 드라마 보면서 이렇게 먹는데 그냥 다 단 거야. 조미하고 달러. 다음날에 일어났는데 베란다 귤 가질라 딱 나갔지. 귤이 박스채로 없어진 거야. 어머나. 그 10kg에서 몇 개밖에 안 먹었는데 없어진 거야. 그래서 귤이 어디 갔지 하다가 전화를 했다. 베란다 귤이 어디 갔습니까? 하니까 우리 신랑 뭐냐면 네 여기 현장 가져왔지. 일하는 현장에 그거를 남기고 가야 되는데 박스 채로 들고 갔다. 그럼 뭐라냐? 아이고. 너 안 먹잖아. 그거 나오면 다 못이 될 건데 입이 많은 현장에서 나눠 먹어야지. 퇴근하고 들어온 다음에 일단 알았어. 좀 이따 봐. 너무한 거 아니야. 그리고 귤을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러면 진짜 서운하다. 너무한 거 아니냐고. 마누라가 먹는지 나 마누라 보고 좀 물어보고 가져가. 옛날에 바쁠 때는 안 물어보고 싹 가져갔지만 지금 마누라 집에서 앉아서 지금 다 놀고 있는데 벌지도 못하고 놀고 있는데 그래도 하나라도 소중한 건데 물어보고 가져가라고 왜 지금도 물 안 보고 그런 거 가져가냐. 그래서 한바탕 했거든. 22년 차도 이렇게 싸우시.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게 있어. 집에 뜯지 않은 거 있으면 저거를 누굴 갖다 줄까. 그 생각. 장판이 커. 우리 집 옛날에 놨던 장판이. 그 쇼파가 들어오면서 이거 밑에 깔리니까 야 여기다 맞는 걸 싸야 되겠다. 요 말을 한마디 했더니 그걸 사지도 않았는데 다음날에 들어오니까 그다란 장판이 어디 간지 없어. 어디 갔어 하니까 우리보다 불쌍한 노인네 갖다 줬대. 아니 갖다 주는 건 좋은데 내 거 사다 놓은 다음에 가져가라고. 그래서 마누라는 안 들어가니? 마누라도 데려가. 내가 마누라도 갖다 줘. 저희도 매해 이제 올해는 진짜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이놈의 남편 진짜 사상경 단단히 시켜야겠는데 작년 구정 때예요. 작년 신정 때지. 신정 때 보면 뭐 이제 병원에 뭐 인사하느라고 여러 가지 물건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재작년에는 갖고 왔어 집에. 그래서 막 이렇게 우리 남편 멋있다 막 이랬는데 작년에는 이런 호빵 있잖아요. 그 파리바게뜨 가면 파는 호빵 그거 딱 하나만 가져온 거야. 그래서 내가 근데 올해는 이것밖에 안 들어. 왜 작년에 들어온 그게 있으니까. 그래서 올해는 이것밖에 안 들어왔어. 그러니까 다 들어왔는데 직원들한테 나눠줬어 이러는 거예요. 근데 작년에 들어온 거, 재작년에 들어온 것 중에 사골이 있었어. 근데 저희 애가 밥을 워낙 안 먹어요. 수혜가 되게 잘하는데 안 먹는데 사골 그거 들어온 거를 내가 고아주면 그렇게 잘 밥에 먹어. 말아서 잘 먹더라고요. 근데 사골이 또 요즘 한우값이 비싸잖아. 엄청 그래. 비싸잖아. 그래서 나는 그거를 학수고대하고 그거 갖고 오면 또 먹여야겠다 싶었죠. 그래서 다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사골은 안 들어왔겠지. 설마 사골까지 줬을까 해서 그래 그러면 사골은 아직 안 들어왔지. 그건 증거 아니지. 그러니까 그거는 들어와가지고 상할까봐 그거는 빨리 줘버렸어 이러는 거예요. 뚜껑이 열리잖아요. 철이 진짜. 없어. 철이 없죠. 철이 없어. 아니 물어보고 해야 돼. 와이프는 돈 아끼려고 그렇지. 정육점 100번도 스시로 지나다니면서 그걸 사골 하나 안 샀는데 이놈의 남편은 그것도 공짜로 들어온 거를 직원들한테 줬다니까. 그래서 제가 막 그랬잖아요. 직원하고 내가 나중에 누가 더 중요해. 그렇지 맞아.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렇게 나랑 된다니까? 직원이 물에 빠지면 누가 못하는 거야. 맞다니까? 섭섭해 그때는. 그러니까 그래서 올해는 모르겠어요. 또 올해도 호빵 맞을 수도 있고. 올해는 작년에 그렇게 야단 맞았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니 그 마음은 알겠는데 자기네는 풍요로운 데서 살아오고 또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이웃하고 더불어 같이 나눠 먹는 이런 교육을 많이 받아 이렇게 자랐기 때문에 그런 거야. 주문에 지금도 내가 우리 신랑은 돈을 못 주는 게 초창기 나왔을 때는 사업하다 보니까 다 망하고 나왔잖아. 그러니까 카드랑 뭐라 다 내 거를 썼단 말이야. 근데 카드 그게 한도 얼마짜리 딱 주면은 그게 동이 날 때까지 긁어. 친구들 다 사 먹어야 되고 뭐 다 해줘야 되고 뭘 사줘서 보내고 이런 스타일이거든. 와이프가 힘들어. 밥 줘서 보내면서 택시비까지 챙겨서 보내는 남자. 그쵸? 그래서 내가 이거 안 담도 이거 한쪽으로 밑빠진 독에 물 붓기다. 그래서 그때부터 카드 뭐 이거 다 해줘야지. 여기 또 문자 날아오는 거 봐. 이거 어디 갔구나. 이거 뭐 다 알리잖아. 근데 다 남을 위해서 주는 거야. 근데 넉넉하면야 왜 부자면은 마음껏 하고 살게끔 놔두고 싶은데 마누라는 쎄 빠지게 벌겠다는데 한쪽에서 계속 이 부리니까
돌아버린 것을 다 뺏었거든. 그 다음부터 나는 이제 현금, 오늘 생활비 뭐 이렇게 타다 쓰라 이렇게 주는데 지금도 그래. 1,000원이 남으면 1,000원은 다 쓰고 들어요. 입을 필 자리를 보고 다리를 펴라고 우리 속담 있잖아. 입을 끼 보고 다리 펴라는 얘기. 근데 지금 그게 너무 섭섭한 거야. 왜냐면 귤 무슨 그게 웬만한데 얼마 되지도 않은 거지만 내가 그거 가지고 어떻게 그 통이 큰 마누라가 이런 거 가지고 싸우냐고 우리 남편들이 섭섭해하는데 볼 때하고 안 볼 때 또 다르잖아. 안 보니까 이제 참 사고를 아끼듯이 하나도 내가 아끼려고 하고 내 먹고 싶은 데는 투자 안 하려고 한단 말이야 여자는. 근데 그런 마음을 모르고 다 드러내가니까 부부싸움이에요 그거. 그 딸내미하고 삐져가지고 네 아빠 엄마 잘 먹기 시작한 귤 박스채로 들고 나갔어. 우리 하나는 죽기도 엄마 다음에 한 박스 싸줄게 막 이런. 그러니까 이게 내가 마지막까지 죽을 때까지 이해를 하고 가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서 말하지 말아야 돼요 저는. 말하지 말고 그다음 뭐 가져오면 다 뜯어놔야 돼. 뜯어놔야 나 이 선물 앉아. 선물 앉아 다 뜯어놓고 뭐 잡고기 이렇게 선물로 들어와도 있잖아. 다 통에다 쏟아놔야 돼. 이거 그대로 놔두면 없어져. 야 오늘 남편들 디스 엄청 많아요. 우리 한수혜 씨는 그렇게 남편 뒷소리를 안 하는 거 보니까 그래도 잘 맞나 봐. 그러니까 잘 맞는 게 저는 제가 그래요. 네가 줘? 네. 네가 줘? 스타일. 내가 퍼주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오빠가 다 항상 반대로 사는 네. 거야. 그러니까 우리 오빠가 나를 항상 이제 브레이크 밟고 이제 폭주할까봐 이렇게 엑셀 브레이크 살살 이렇게 밟고서 조절하는 스타일이고 맞아. 나는 내가 먹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먹는 거가 집에 들어오면 형부처럼 내가요. 내가 해야 되고 퍼줘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반대니까 성격. 사는 거야. 서로 반대니까 사는 거야. 이게 똑같이 내다 주는 기면 그거 살겠니? 그쵸, 그 똑같이 구두쇠질하면 그게 또 살겠니? 그래서 언니 말이 되게 이해가 되는 게 자기가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그렇게 기쁘냐? 아니 주고 나면? 아니 기쁜 게 아니 그런 것도 있나 봐요. 그런 뭐 그런 기쁨도 있는데 아까 전에 되게 공감 갔던 말이 뭐냐면 나한테 말이라도 하고 줘라 이 얘기. 나 말 안 하고 줄 때 있거든요. 나는 궁금한데 슈에 지금 목걸이 엄청 예쁜 거 했거든요. 이거 남편이 사준 거지. 언니 이것도 우리 남편 사준 거야. 나는 진짜 이런 걸 보면 부러워. 안 사줘? 저희 남편은 안 사줘요. 왜요? 사달라고 그래? 능력이 안 돼서 그런 게 아니라 그거 몰라 그러는 거야. 그거 가르쳐줘. 가르쳤어요. 가르치고 바가지도 긁고 심지어 막 연기까지 했는데도 저희 신랑은 안 사줘요. 참 이해가 안 된다. 왜냐면 저희 신랑은 단벌 신사거든요. 집에 들어가면 남편 옷은 거의 없어요. 그냥 검소하시구나. 봄, 겨울, 가을, 겨울 네 벌이에요. 범용 그 돈은 많이 갖다 주겠네. 돈은 뭐 갖다 주는데 그럼 네 절로 가서 사야지. 아니 근데 저는 또 못 쓰지. 언니가 왜냐면- 되게 검소해요. 신랑이 선물을 갖다가 애따 사왔다 얘는 신랑처럼 어. 애따 오던 길에 주었다 이러면서 오다 주면 주었다. 얼마나 감사하고 사랑해요. 이러면서 하는데 우리 신랑이 돈 갖다 주면서 자 이걸로 그렇게 갖고 싶으면 사 이러잖아요. 현금 언니, 보면 못 사는 못 거예요, 사지, 저는. 그렇지. 왜냐면 내 뭐 진짜 이렇게 사치 부르면서 살았던 인생이 아니다 보니까 또 못 사고 그냥 넣는 거예요. 근데 저희 신랑은 그걸 아는 거죠. 아 이놈이 예편내가 그럼 자기가 사줘야 되는데. 근데 그런 거를 아예 이해 못해요. 그리고 제가 와, 이렇게 막 특이하다. 쇼핑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왜 옷을 그렇게 사지? 사지? 나는 우리 거에 신랑은 대해서. 진짜 다 아는 건데 딱 지나가다가 너무 예쁘잖아. 사 그러잖아. 아니 우리는. 사가지고 와요. 너 입으면 저거 이쁘겠다 그러고. 야 이거 너무 어울릴 것 같아서 얻어 샀어. 이걸 난 이런 거 한번 무심하게 받아보고 싶어. 던져줘요. 요즘에 김희애가 네. 명품에 대한 거를 막 광고를 해. 나 명품에 대해서는 니가 꽂히지 않아서 난 명품까지 꽂히면 우리 나라같이 집이. 근데 그 명품 보면서 앉아있다가 야 완전 내 스타일이다. 가방이랑 내 스타일이다. 앉아서 내 TV 보고 이러고 있는데 그 우리 신랑 앞에 앉아서 뭐라 하냐면 자기 지금 그거 해줄 능력이 안 되잖아. 조금만 참아. 코로나가 이게 점점해지고 우리 신랑 원래 미얀마 쪽에 지금 뭐 사업을 하려고 지금 그러다 코로나 때 못 들어가. 미얀마에다가 우리 마누라만을 위한 전용 명품 그대로 카피하는 가방이고 옷걸이 다 만들어서 신발부터 시작해 다 똑같은 거 카피해서 만들어주고 그 말을 얼마나
감사하냐? 그래서 언제 70 먹은 다음에 80 먹은 다음에 내가 이렇게 놀리지. 언니 저희 솔미 언니랑 저희 같이 막 몇 년 전 코로나 터지기 전에 괌에 갔던 거예요. 근데 괌에 가면 또 명품을 많이 사오잖아. 근데 이게 땡땡땡 브랜드인데 지갑이 정말 너무 예쁜 거예요. 물론 그때 당시 나한테 지갑이 있었어. 근데 나는 그래도 결혼하기 전이면 내가 그냥 살 텐데 결혼하고 나고 이제 큰 돈을 쓸 때면 꼭 남편하고 상의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갑이 명품이다 보니까 사실 큰 돈이었어. 큰 돈이지. 그래서 신랑한테 국제전화를 걸었어요. 아, 저도 같이 되게 안 갔구나. 짠식이거든요. 그래서 국제전화를 안 하고 카톡을 하다가 중대한 일이니까 전화를 했어. 받아서 여보한테 말했죠. 지갑이 너무 예쁜데 한국하고 비하면 몇십만 원이 싸다. 살까? 이러니까 우리 신랑이 가만히 듣다가 은하야 주머니에 손을 넣어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서가지고 통화를 하면서 주머니에 손 혹시 내 주머니에 이것술처럼 돈을 넣어 여행 간다니까 혹시 내 주머니에 나도 모르게 돈을 바꿔서 넣어놨나 싶어가지고 기쁜 마음에 싹 손을 넣었어요. 오빠 주웠어 이러니까 그게 주머니야. 그게 지갑이야. 너 오빠 명품, 야 명월이다 저기다 써놔라. 너 집에다가. 야 나는 어떻게 하지? 그래서 어떻게 했니? 그래서 국제 싸움 했잖아요. 정말 국제 전화로 부부 딱 싸움 기다려. 했어. 내 지금 비행기 표 끊고 간다. 그냥 딱 기다려. 야. 그래서 제가 친구들 앞에서 오빠, 우리 부부 모임 할 때 그 상대 부부한테 제가 그 말 했더니 그쪽 오빠가 엄청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진배가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그때 저희 남편이 저한테 목걸이를 처음 사주고 그리고 제가 물어봤어요. 왜 나한테 이렇게 안 사주냐 이랬더니 잃어버려서 안 사준대. 그럼 뭐 언니 많이 잃어버렸어요? 왜 잃어버리지? 아, 결혼 반지도 아니 잃어버리고 먹이만 끌고 다니는 거 왜 잊어먹니? 그러니까 제가 덜렁거리는 건 있어요. 결혼 반지도 잃어버리고 장갑도 잃어버리고 여러 개 잃어버리긴 했어요. 근데 잃어버렸으면 그래도 또 여보는 다른 거 잃어버리지 마 이러면서 사줘야지. 좋겠는데 아니요. 잃어버리니까 불안하대요. 그래서 안 사. 근데 내가 물건은 자주 잃어버리는데 돈은 안 잃어버리더래요. 그래서 돈으로 안 잃어버리는 돈으로 주시는 거구나. 야 근데 재미가 그래도 어떤 때 싸우다가도 내 몸에 우리 남편이 나한테 징표를 걸어준 게 뭐가 있네. 그럼 우리 오빠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저거 너무 예쁘다 이러면 저거 먹거리가 너무 예쁘네 이러면 뒤로 돌아앉아서 그거를 찾아. 얼마짜리인가 봐. 찾고 어느 순간에 시켜서 이제 갖고 있다가 갑자기 무심하게 자기야 주웠어. 일로 와봐. 언니 가지? 자 이거 뭔데? 그거 이쁘다는 거. 이쁘다는 거. 딱 열어보면 너무 감동이잖아. 오빠 이거 어떻게 너 그때 갖고 싶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항상 그러니까 자기야 막 이렇게 주는 것도 아니고 시크하게 그냥 무덤덤하게 이렇게 줘. 그러니까 삶에서 보면은 내가 이제 우리 남편이 딱 한 가지 좋은 점. 내 주변에 이제 북한 사람들하고 사는 언니들도 있고 동생들도 있고 이야기해 보면 딱 한 가지 좋은 게 이제 일이 없을 때 집안일을 우리 신랑이 딱 밥도 하고 뭐 다 한단 말이야. 막 냉장고도 정리하고 막 그래 우리 남편은. 그 다음에 중국에서 만났을 때부터 돈 관리는 내가 했어. 돈 다 맡겼어. 지금도 그게 다 습관돼서 요즘 나한테 타가지만은 주면은 이제 다 써버리니까 이제 타가잖아. 근데 그걸 물어 안 본다? 어디에 썼는지. 뭘 들고 와도 이거 왜 샀니? 이거 뭐 이런 거 사니? 절대로 우리 집에 돈이 얼마 있고 어디다 뭘 썼고 이거 아예 관심 안 둬. 믿음인 것 같아. 그런 게 나는 이제 그 주변에 이제 북한 남자하고 같이 사는 언니가 이야기하면 북한은 남자들이 이거 돈 관리하잖아. 진짜. 원래 그렇잖아. 세대주들이 월급도 타가지고 오면은 여기 마누라 조금 주고 여보 술 한 병 사와. 뭐 우리 아버지도 그랬어. 진짜. 고난행군이 시작되면서 여자들이 이제 경제를 넘기기 전까지는 북한은 거의 다 남자들이 막 이거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버릇이 있어서 지금도 한국에 와서 북한 남자하고 사는 언니들은 돈이라 이런 거 이제처럼 물어봐야 되고 막 이래야 되고 상의해야 되는데 너 그거 왜 상의하냐? 근데 그런 게 한 가지는 참 그러니까 사람마다 살다 보면은 이런전 저런전 다 있어. 근데 우리 캐릭터가 다 다르다. 결론은 그냥 내 짝을 만나서 열심히 맞아. 살면 된다.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캐릭터가 다르니까 남자들도 다 서로 다른 캐릭터를 만나서 아웅다웅하면서 살아가는 게 바로 남남북녀의 이런 모습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